자, 질문 받아볼게요. 자, 틀린 것 중에서 딱 보면은, 실수했다. 답을 보니까 이해 간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빼고. 자, A 파트 질문. B 파트. C 파트. 3번입니다. C 파트의 3번이요? 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별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리브가 어떤 패턴으로 쓰였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볼게요. 리브가 내버려 두다는 의미가 있는데 얼렁 혼자죠. 어? 3번. C의 3번 말고 미안해. 그러면 C의 3번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인발부가 무엇과 관련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동사로 좀 구별하셔야 돼요. 인발부는 무엇과 관련되다, 뭐뭐와 관련되다, 혹은 개입하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전형적인 고등 문법이에요. 문법책에 해설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해야 되는 케이스야. 타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를 취하죠. 바로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에 보면 타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있잖아요. 전치사와 타동사 사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목적어가 생략된 거예요. 목적어가 생략되냐면 이 동사가 어떤 형태에 이어야 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수동태로 바뀌어서. 자, 수동태는 뭐예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케이스죠. PP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적으로 쓰일 때. 목적어가 뒤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이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이 동사의 형태가 PP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대명사가 앞에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 일단 필기해볼게요. 필기해주세요. 이 케이스, 사례에 관련된 사람들은 has been punished. 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PP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뒤에 자, 전체 동사가 어디에 있어요? 자, everyone 밑에 S 표시하시고 has been에 has 밑에 동사 V 표시할게요. 자, 전체 동사가 has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 앞에 everyone 뒤에 들어가는 자리는 수식하는 자리. 묶여서 얘를 꾸며주는 자리. 그죠? 관련된이라는 의미로 involved가 써야 되는데 관련된 사람들은 해서 관련된의 의미로 involved는 이렇게 흔히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패턴으로 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가 PP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전치사가 뒤에 있죠? 질문 잘했어요. 이게 딱 고등 수준의 문법이에요. 문법책에 안 나오는 거. 이거 누가 질문했지? 소리 진짜 한 번 장난쳤는데 오늘따라 똑똑한 짓을 계속하네. 희한하게. 자, 역시 자극적으로 된 건가? 역시 이거 티칭 메소드로 활용해야 되겠어.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또? D 파트. 괜찮았어요? E 파트.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죠? 요것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파트의 4번으로 직진해서 볼게요. Dieting at early age. 다이어팅에 ing 동그라미 치고 S 주어 표시해 주세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이라는 동명사입니다. Dieting at an early age. 이른 나이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can damage health.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때 컴마 동그라미 치고 이 문장이 끝났어요. 아까 배웠죠?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그 뒤에 시작할 때 연결어 기능하는 게 뭐예요?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resulted로 돼도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자, result in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자, result는 부동사로 전치사 in하고 함께 쓰여서 자, result in 뒤에 결과의 개념이 와서 뭐뭐를 초래하다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의미 구조상 result in이 부동사이고 그 뒤에 결과의 개념은 이 부동사의 목적어죠.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는 능동이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정리해주는 문법의 규칙이 뭐냐면 문법책에 안 나오지만 이제 고등 문법 문제를 풀 때 적용되는 규칙들이죠.
그냥 막연히 이제 고등부부터는 문장 구조도 복잡해지고 해석도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더블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 헷갈려. 그냥 능동이다 수동이다라는 그 규칙으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result in 뒤에 poor growth라는 목적어가 있죠. 형편없는 성장을 초래했다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능동이어요. pp면 안 되고 ing가 붙어야죠. resulting. 자, 그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프린트. F에서 질문 있습니까? F 없고 F 있어요. F 질문하셨어. 오케이. F는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질문하셨네. 자, 보면은 일단 해석을 해봐야 돼. His passion 명사죠. 그 뒤에 for 앞에서 가로 열어주세요. for music에서 일단 가로 열어볼게요. 음악을 위한 그의 열정은입니다. 자, discovered 앞에서 가로 여시고 discovered at an early age 가로 닫고 화살표 빼서 패션으로 보낼게요. 자, 의미 구조상 이 discovered도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패션을 수식하는 구조로 쓰인 겁니다. discovered 하면은 수동의 의미로 쓰면 발견되어진 이란 뜻이죠. at an early age 이른 나이에 발견되어진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lead to의 의미를 모르면 틀릴 수가 있는데 lead to는 딱 이거에 같은 말이에요. result인 것 같은 말이에요. 이제 고등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lead to 뒤에는 이 to가 전치사의 to고요. 결과의 개념이 나와서 뭐뭐를 초래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His success in music. 음악에 있어서의 그의 성공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즉 의미 구조로 파악하셔야지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discovered를 동사라고 생각했을 거고, 근데 discovered가 동사라면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이 발견했다? 열정은 발견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식 구조로 보고 그러면 그 열정이 lead to 이어졌다, 초래했다. 무엇으로? His success in music. 음악에 있어서 그의 성공을 초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reading의 ing를 지우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가 passion, 3인칭 단수라서 read에 s를 붙이면 되죠. reads. 자, 그 다음에 집합 질문 있습니까? H 질문 들어왔습니다. H에서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볼게요. Sean didn't bring his book. Sean은 그의 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So, 그래서 so 동그라미 치고 결과. Sean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동사 치자 체크해볼까요? had 밑줄 치고 copy 밑줄 치고. I had my book copy for him. 내 책을 그를 위해서 복사하게 했다. 자, 먼저 일어난 건 중요한 게 아니었네. 자, 봐봐. had가 무슨 뜻으로 쓰였니? had가? 사역동사지. had가 사역동사로 쓰였어요. 원형은 have죠. 그 뒤에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올 때, 자, 규칙 정리해볼게요. 얘가 사역이야.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보호 행위를 직접 했어. 능동. 그러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오고 목적어가 목적보호 행위를 받거나 당했어. 수동. 그럼 이 자리에 PP가 오죠. 예문을 잡아서 좀 이해를 더 도와볼게요. 예를 들어 I had my sister clean the house. 자, 내 동생이 clean, 집을 청소하게 했다. 동사 원형이 왔죠. 목적어인 sister가 직접 청소했다는 능동의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사물이 올 수 있죠. I had my car fixed. 이런 경우. 자, 자동차 입장에서는 수리를 받았지 자동차가 뭔가 수리를 시킨 게 아니죠. 그러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수리를 받은 거니까 수동의 의미에 PP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북이었어요. 책 입장에서는 복사가 되어진 거지 책이 복사한 게 아니죠.
I had my book copied가 돼야 돼요. copied. copied. 됐습니까? 자, 필기 마무리 해주시고 또 I에서 질문 있나요? I? 없고요. J, K. 네, 그러면 문법 진도를 조금만 나가볼게요. 아직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1교시가. 자, 조동사 파트. 조동사 파트에서 고등부 수준에 맞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불을 좀 끄고볼게요. 맨 위에 보면 추측 조동사가 불확실부터 확실까지 스펙트럼을 펼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빈출되는 조동사를, 추측형 조동사를 정리해보고 별도의 규칙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추측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등에서는 독해에 적용할 때 추측 조동사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추측이라는 개념은 증명되지 않았죠.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고 주관적 의견이에요. 아직 증명되기 전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건 없건 간의 차이만 있을 뿐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추측이 강하다, 추측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정도가 강하고 확신의 정도가 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이 더 클 때 약하다고 표현을 하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때 강한 추측의 의미를 씁니다. 빈출되는 거 첫 번째 must 동사 원형 강한 추측의 의미로 쓰이죠. 해석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우리 정상왕은 바로 옆에 고은우리 피부과가 있어요. 의사 그 병원 앞에서 흰색 가운 입은 아저씨가 있어. 그 위치, 병원 앞이라는 위치와 그 아저씨의 입은 옷을 근거로 He must be a doctor. 그는 의사임에 틀림없다. 추측은 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증명되지 않았죠. 딱 아저씨가 전화 통화하시면서 딱 지나가는데 말이 너무 배운 사람 같지 않아. 그럼 다시 그 말을 가지고 강한 추측의 반대, 강한 부정적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강한 부정적 추측은 must의 반대말로 can't를 씁니다. can't 동사. 뭐뭐 일리가 없다. 그러면 he can't be a doctor. 의사일 리가 없다. 근데 어느 쪽 이건 뭐야? 증명되지 않았죠. 그냥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추측한 거잖아. 그게 추측 조동사예요. 그래서 주관적 의견의 분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의무의 의미로 쓰였을 때 강한 의무가 must였듯이 추측의 의미로 쓰였을 때도 강한 추측이 must고요. 자, will, would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should로 넘어가 볼게요. 조동사 should와 얘랑 같은 ought to도 추측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뭐일 것이다. 그 다음에 could 가능성의 의미로 쓰이죠. 뭐뭐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may하고 might 적을게요. may, might. 얘는 약한 추측으로 가능성이 희박할 때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이거를 순서대로 적은 이유가 뭘까요? 책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죠. 조동사 종류별 기타 의미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영문학적인 접근 방법을 하려고 이렇게 적은 건데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외울 필요가 없는 문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열거된 조동사의 공통점은 추측형 조동사인데요. 추측형 조동사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이 추측의 의미에 과거의 의미가 됩니다.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can't 뒤에 have pp를 붙이면
마찬가지로 뭐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should는 ought-to랑 같으니까 should만 적을 텐데 뒤에 have를 붙이면 추측의 의미가 아니죠. 얘는 예외적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문법책에서 should have pp가 강조되어 있었던 이유는 영문학자 입장에서는 얘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건데 이런 걸 원래 규칙적인 일반적인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고 요거부터 강조하면 왜 강조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게 뭐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뭐뭐 해야 했어요. 뭐뭐 해야만 했다. 했어야 했다. 자, should have pp를 제외하면 나머지 추측형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should 뒤에 have pp를 붙이면 과거에 뭐뭐일 수 있었다. 과거의 의미가 되고 may하고 might 뒤에 have pp를 붙여도 과거의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주세요. 자, 이 추측형 조동사의 의미를 개념을 잘 정리해야지 독해에도 나중에 고3 때 적용하는 거고요. 추측형 조동사는 should have pp를 제외하면 추측의 의미의 과거로 쓰이고 should have pp만 추측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워도 될까요? 자, 나머지 경우도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조동사가 나와 있는데 조동사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미 졸업했겠지만 고등부 때는 유의어를 변형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쉽게 다루지 않았던 변형 표현들을 좀 위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can이 첫 번째 능력의 의미로 쓰였을 때 할 수 있다. 같은 말 뭐 있었어요? be able to 동사 원형이 있었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도 알아야 되느냐? be capable of ing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be able to 이 경우엔 투부정사가 끝에 붙는 거지만 be capable 뒤에는 전치사 of가 붙기 때문에 of ing가 온다는 이 차이점. 그 다음에 can이 허가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허가의 의미로 쓰이면 뭐뭐 해도 좋다의 뜻인데요. 자, 이때 같은 의미의 조동사가 may가 있겠죠? may랑 유의어를 이제 알아야 돼요. be allowed to 동사 원형. 얘도 이제 허가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나머지는 다 아는 걸 것 같아. be capable of ing 이때는 ing 붙는 거 be allowed to도 허가의 의미의 조동사 may can과 같은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 must가 의무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여러분이 익히 중학교 때 완벽하게 했지만 잘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must가 강한 의무의 의미로 쓰이면 뭐뭐 해야만 한다의 의미가 됩니다.
이때 동의 표현이 have to 동사 원형이 되고 자 이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강한 의무일 때 미래는 will have pp have to 조동사는 두 개 나란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동사 will을 쓰면 must의 유의어로 have to를 표현해주고 이 의무의 과거도 동의 표현으로 표현해줘요. had to 이렇게 강한 의무의 뜻으로 쓰였을 때 긍정의 의미일 때 must하고 have to는 같은 말인데요. 각각의 부정의 표현은 같지가 않죠. 자, 요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must not은 강한 금지의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네, don't have to. have to의 부정이 앞에 don't를 붙이는 건데요. 얘는 불필요의 의미가 된다고 배웠죠? 자, 불필요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동의 표현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 nee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need는 일반 동사로 쓰이면 don't need to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한 이 패턴으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돼요. 근데 need는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내신 교재에 need not 동사 원형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때 need는 조동사로 쓰인 겁니다. need가 조동사로 쓰여서 조동사 need 뒤에 조동사는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하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뭐 할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여기 같다. 이렇게.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조동사 파트 126페이지 개념 설명했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125페이지 딱 한 페이지만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는데 뒤에 조동사 해부 PP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만 문제는 125페이지까지만 풀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도 받기 때문에 문법은 여기까지 할게요.